예, 민법인 민사특별법. 이번 시간에 임대차죠. 임대차 우리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는요, 주로 나오는 내용이 임차인의 권리죠. 임대차 계약 자체가 갑하고 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면서 낙성계약입니다. 뭐 쌍무계약으로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매매에서 받기 때문에 특별히 볼 건 없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의무가 생기느냐, 이거 위주로 주로 나와요. 물론 이쪽 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데,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집중을 하시고,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이 있죠. 계약의 내용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게 해주시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을 때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부분이고요. 의무는 가장 중요한 게 차임 지급 의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 자료로 관리하다가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다. 요거 위주로 몇 개씩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 자 363페이지 기출문제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계약의 해지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기타 임차인으로서 의무 불이행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도요. 임차인도 임대인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또는 기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있어요. 임차권은 임차인의 권리고요.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부 임차인의 권리예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30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로서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자와 임차인에게 모두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건물의 전세권자에게 인정이 되죠. 하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건물의 전세권자에게는 인정될 수가 없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이 되고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 봤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비용 상환 청구, 임대차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환만 청구해야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숙박업소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호텔에 가서 호텔에서 뭐 순간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 뭔가 이런 경우에 그거는 상환 청구를 특별히 인정해 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임대인이 할 수 없고요. 부속물 매수도 부속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봤고,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볼게요. 4번에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많이 건너뛰고 뒷부분으로 갈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 몇 개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인데요. 임차인이 필요비 지출한 때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하여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 틀렸습니다. 필요비에 관해서는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유익비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건물이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 이걸 차지권에 대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그런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계약갱신 청구 먼저 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주택 임대차하고 다른 건데,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쌍방 언제든지 임대차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월이 있다가 소멸합니다. 이게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죠. 5일. 그래서 해지 통과와 관련돼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기간 정함이 있는 임대차도 당사자가 특약으로 해지 통고 제도를 정해놨을 때는 임대인, 임차인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고하고, 임대인이 한 건 6월, 임차인이 한 건 1월이 경과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건 부동산이고 이건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틀린 거죠. 3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지금 보니까 3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임차인의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이에요.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돼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답니다. 임차인의 과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그 부분에 의한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에 임차인은 연대해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에 결정한 다음 날로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때로부터 소급하는 겁니다. 소급해서 청구한 때로부터 증액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고요. 연체 차임이 일기 차임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게 차임의 증감 청구권의 배제 특약 내지는 변경 특약인데, 여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인데 6번보다는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해서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먼저 나오죠. Y 건물이 무허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토지 임대차가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했고, 임차인이 지상에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었다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래서 임대차가 해지가 되는데, 이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그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좀 갱신해 주세요라고 계약에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해 주세요라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민법 제 283조에 있는 내용, 지상권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차에는 혹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였다, 이 임대차가.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죠. 임대차 해지하겠다라고 얘한테 통고해버리면 6월이 경과되면 바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 그 지상 건물은 그발 오케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발 야가 아니고 그발 오케이입니다. 그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어떤 상태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그발 오케이, 그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된다. 갑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에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을이 해지 통과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6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요거는 지금 갑하고 을이 임대인 임차인 바뀐 것 뿐입니다. 이걸로 또 혼란스러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럼 갑하고 을 요거만 바뀐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라고 했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해야 되죠.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대요.
그럼 자기 건물이니까 이거는 자기 건물이니까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든 설정을 해도 저당권이 있는 건물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이때 매매 대금을 줄 때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게 있다고 해서 저당권이 있다고 그래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면요.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는데 부속물은 건물의 임차이네요. 부속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임대차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라고 할 때 을이 임차인이 여기 갖다 붙인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 다 임차인이 갖다 붙인 물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갖다 붙이긴 을이 갖다 붙였는데 이 물건이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독립성은 분리처분이 가능한 걸 독립성이 있다고 하고 분리처분이 불가능하면 여기에 붙어서 이 건물과 일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독립성이 없는 이 물건은 갑소유물이 되는 거고 독립성이 있는 물건은 이게 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을 우리는 부속물이라고 하고 이 물건을 우리는 부합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합물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행사해야 되고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무조건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속물이 임대인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든지 아니면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 10번으로 갔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 전대차에서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요.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한 물건은 이게 부속물이 되려면 이 원래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물건이어야 되는 겁니다. 특수 목적을 위해서 갖다 붙인 건 부속물도 아니고 유익비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겁니다.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아니, 지상물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그 지상물의 상태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발 오케이로 해결하는 거네요. 그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으면 지 것도 아닌데 매수 청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죠. 2번이 맞았네요. 뭐 얼토당토하는 게 답이네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에요. 계약의 갱신 청구하고 갱신 청구가 거절이 됐을 때 매수 청구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 정하면 임대차가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로 소멸하면 6개월 있다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바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전대차죠. 전대차는 임대차와 전대차는 임차인이 다시 사용 수익을 제3자에게 제공해 주기로 하는 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였는데 자신의 임차권 범위 내에서 얘한테 다시 사용 수익하도록 정해주는 걸 전대차라고 하죠. 전대차인데요. 자, 임차인 을은 임대인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전 임차 건물을 인도해 줬습니다. 자, 여기에 동의가 없었대요. 전대차 계약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 갑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건 무단 불법 점유가 되는 겁니다. 무단 불법 점유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 갑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개죠. 얘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데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전차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은 그냥 가만히 수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들통이 났다 그러면 바로 쫓겨나는 겁니다.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병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에 쓴 병은 무단 불법 점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걸리는 순간 쫓겨나니까 고개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갑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그 말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또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면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갑 입장에서 봤을 때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 무단 불법 점유거든요. 얘한테 무조건 뭐 통지할 것도 없습니다. 임대차만 끝내면 되는 거고요.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차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건물을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에 전차인은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임대인을 만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눈만 마주쳐서 피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대차가 또 한 번 나오는데 16번 문제에서 전대차가 또 나와요.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답니다. 무단 불법 점유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들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틀린 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고 못 받은 금액의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을은 갑소유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인도해서 병이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일단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이죠. 예. 임대차가 존속한다는 얘기는 해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요.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소부분 전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틀렸죠. 5번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동의가 있는 임대차죠. 임대인의 동의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동의받은 걸로 한번 보시죠.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했으면 이번에는 임대차와 전대차가 둘 다 병존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전차인 병은 권리는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행사하지만 의무는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의무는 차임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끝나면 목적물 반환도 임대인에게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돼도 일단 임대차와 전대차가 각각 적법하게 성립하니까 임대차가 종료돼도 전대차가 효력이 있다면 전대차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 그거 맞습니다.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것이 아니라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다든지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을한테 매수한 물건을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아니면 갑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라야 되는 거예요. 니은은 틀렸고,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한 경우에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아니죠. 직접 명도하면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거죠.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에 달하도록 갑이 달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답니다. 이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그 사유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는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돼야 됩니다. 니은하고 디귿이 돼야 되죠. 잠깐만요. 옳은 걸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돼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전대차 종료 시 병은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렸고요. 임대차, 전대차 모두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을이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갑은 병에게 그 사유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임대차가 을의 차임 연체가 이익에 달해서 해지됐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건데요. 이건 문제 자체가 지금 해설도 잘못됐고 문제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말고 18번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문제 자체가 지금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옳은 건 기억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을의 차임, 리을 같은 경우에 을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갑은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럼 해지로서 대항할 수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고요. 지금 그 다음에 18번으로 한번 갈게요. 18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X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동의 없이 양도했으면 동의 없이 전대차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법률효과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죠. 아직 동의가 없으니까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라고 하는데,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예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동의가 없어도 당사자 사이의 양도 계약은 유효고요.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무단 양도했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갑하고 을 사이에는 임대차가 남아있는 거고요. 만약에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원래 임차권을 무단 양도하면 해지하는데 두 부부가 동거하면서 살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 해지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그렇지, 동의를 받았어도 임차권만 승계가 되는 거지 전 임차인의 채무까지 승계가 되는 건 아닌데,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인이 동의 안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요.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1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 권리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은 그랬는데요. 차임 증감 청구권 형성권이고 차임 증감 청구권 변경 특약이라든지 약정을 달리했다. 근데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그럼 그건 무효입니다. 또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626조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해지 통고 이런 것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게 되면 이건 그냥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죠.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인 것 그랬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할 수 있다. 이거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효가 돼야 되겠죠. 임차인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 감액을 배제하면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죠. 이건 무효고요. 건물 소유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 이거는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입니다.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도 이거 매수 청구권 배제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니까 무효고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한다. 임차인의 해지권 배제하면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무효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민법이고요. 나머지 민사특별법 5개가 남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임대차니까 연결해서 그냥 몇 개 보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주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접근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임차인의 권리 위주로 보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의 권리는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주임법이라고 할게요. 주임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상임법이라고 한다면, 주임법과 상임법에 먼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적용 범위. 두 번째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세 번째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받는 방법. 그래서 우선 변제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보증금증 일정에게 우선 변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항력의 의미에 들어가는 건데,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갱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네 개가 주로 시험 내용인 거예요. 이 네 개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고른 것은 377페이지입니다. 그럼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 적용돼야 되죠. 예,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 이건 적용 대상이 아니죠.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건물이 용도 변경됐다. 그럼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지만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경우 그랬습니다. 이 기역, 디귿, 리을이 적용 범위가 되는 거죠. 밑에 예시문이 없군요. 밑에 예시문이 없지만 기역, 디귿, 리을이 적용 대상이다라고 좀 기억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인데요.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양도됐을 때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 주택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주택 자체가 미등기든 뭐 등기가 있든 적법 건물이든 아니다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임대차에서 전입신고할 때 지번만,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지번만 기재하면 되는 거죠. 동호수 기재는 없어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우리 민법상 저당권이 몇 개가 있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해도 제1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목적물은 경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순위 저당권 다음에 대항력을 갖췄으면 그 대항력으로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답은 이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겁니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냥 2년입니다. 그전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였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2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택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가 분명하다. 임대차가 일시적 사용이 분명하다. 그러면 해당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에는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에도 포함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갖췄다는 얘기는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됐대요.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를 그냥 그대로 승계해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승계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고 25회 문제 5번 문제는 시간이 오래된 거니까 우리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28회 문제죠.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병으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췄답니다. 그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해서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하는데요. 을의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병소 X주택을 임차했대죠. 그래. 을의 저당권이 지금 먼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경매가 실행이 됐으면 을의 저당권을 소멸해야 되죠. 을의 저당권을 소멸하고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할 건 없어요.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에 있던 임차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위 승계할 필요가 없고요.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을의 저당권이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을의 저당권이 선순위로 있었잖아요. 그럼 을이 먼저 배당받고 갑이 배당받아야지. 갑이 배당 요구한다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어요. 갑이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으면 대항 요건을 갖췄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말소기준 권리는 그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대항력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다.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어요. 정은 후순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에 있어서는 을이 1순위고 갑이 2순위가 되고 정이 2순위가 돼야 되겠죠.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 그 다음에 정이 3순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순위로 배당이 된다. 좋습니다. 자, 8번 똑같은 문제예요.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죠. 선순위 담보권이 없이 대항력 갖췄으면 대항요건이 제1순위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대금에도 미치는 거죠. 당연히 주택의 임대차는 그 부속 토지에도 미치기 때문에 대지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는 거고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엔 2년으로 보는 거고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자기가 승계한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됐으면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두 개를 비교하시면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고요.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을은 2년의 임대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을은 1년의 임대차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했을 때 임차인이 주장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을이 이익이 차임에 달하도록 차입을 연체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 자체를 그 양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주임법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 주택 임차인이 을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아하, 이러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건데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반환 의무 면하는 거고요.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는 거 아니고요. 임차주택의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을 때 병은 제3채무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됩니다. 가압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가압류 효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자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매수한 거거든요. 또 만약에 갑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담보 목적이라는 얘기는 양도담보했다 그런 얘기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담보권 설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양도한 게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담보권 설정한 거기 때문에 그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쉬었다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속해서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